잠시 후 무익하고 다시 이렇게 뭐 하시는 거죠? 너무 좋아요, 지금. 이대로 해주세요, 목소리. 물소리 아니 내세요? 박설래님이 혼자 방송을 무리게 친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안 봤어야 되는데. 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전래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46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외절애입니다. 대구에 사는 박절래입니다. 왜 안녕하세요 안 하시죠? 예의가 없네. 저 예의가. 안녕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가 안녕하지 못하는 게 묻는 게 아니고 안녕하냐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안녕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전 안녕합니다. 아, 그래요? 괜찮으세요? 네. 되게 괜찮아요. 오, 우리는 뭐 다 대단한데. 안녕하죠. 왜냐면 대통령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그 홍수 대책을 철저히 세워라. 16글자. 굉장히- 아무 걱정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과도 되게 잘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울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덥다 싶으면 열심히 가만히 있어야 되고. 가만히 있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벌떡 일어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데뷔해라도 아니고 철저하게 데뷔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없지. 예. 아, 됐네요. 그렇죠. 아우,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그 박절래입니다.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안녕한 아, 거지. 그렇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아, 정말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면 자꾸 또 엉뚱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배가 불러 터졌는데 배가 불러 맞습니다. 터졌지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 안녕하지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죠. 네. 갑자기 또 생각나네. 예전에 한참 초반에 안녕하시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밝게 막 안녕하시죠 하면서 인사하시더니 이 세상에 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인사도 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렸네. 아, 제가 어느새 좀 찌들어 있었는데, 지금 방금 또 급반성하고, 와, 오늘 방송 벌써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깨달아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가볼게요. 그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안녕하신 거 외에 뭐 저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다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렇죠. 대통령님이 얼마나 그 국민을 위한 마음이 큰지 철저하게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또 이렇게 친히 이렇게 모든 그런 그 기관에 내려보내서 혹시라도 철저하게 대비를 안 할까봐 걱정하시면서 그냥 대충 할까봐 걱정하셨던 거지. 정말 꼼꼼하신 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서 되게 반가웠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그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 잘 그렇죠. 맞게 하고 있구나.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한번 초청당하겠는데, 우리. 안녕하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사실 아마 우리 방송을 그 대통령님이 들으시면 우리를 초대하지 않을 수가 그러니까, 없을 이거, 건데. 우리도 혹시 구글 안타깝게도 유튜브로 초대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굉장히 마음이 바쁘시니까. 들었을 건데 바쁘시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 거기까지 안 닿은 것 같아요. 아하. 안타깝다. 안타깝긴 하지만 또 바쁘게 또 국정을 돌보시는 분에게 무익한 방송이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 무익한 방송이라는 이 컨셉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정 철학과 굉장히 잘 맞는 그렇네.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거의, 맞죠. 국정 철학이 지금 무의미한 정도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 앞서갔네요. 정부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대통령님을 되게 그 국정 철학과 같이 하고 있다. 대통령님을 굉장히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서. 아니 뭐 전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대통령이 잘하시는 거기서 탄생한 거 아닙니까? 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대통령 헌정 방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낙곰수가 생각나네요. 그런 그 낙검수 같이 그런 좌파 선동 방송 이런 거랑은 이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준 씨가 우리 한번 초대해 주면 한데. 그렇죠. 극과 극은 통하기 때문에 어쩌면 대화가 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나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큰일 났네.
벌써부터 저녁 걱정이다. 방송도 벌써부터 있던데. 걱정. 네, 저희 방송도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네, 그래서. 박절래님은 지금 저희 여행 갔을 때 방송 안 될까봐 지금 여행을 포기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 하다니시고 저는 아침 방송 그런 거 좀 힘들어가지고 아침잠 많은 사람이라가지고 되게 벌떡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봐도 저는. 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럼 그거 먼저 하시고 나서 걱정하는 걸로 하시죠. 지금부터 걱정 먼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철저히 대비하시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지금 도깨비 방망이 광고도 아직 안 왔어요. 저희가 아직 안 와요?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직 말했는데. 우리가 아직 광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안 됐거든요. 좀 고충했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오지. 부족하다. 모든 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반성을 또 하게 되네요. 네.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2주 동안 지낸 건 딱히 생각이 안 나고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덥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오늘 또 좀 창피한 일을 당해가지고 뭐죠?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면서 또 제 기분도 좀 풀 겸 그렇게 네네. 또 다 털어놔 보세요. 좀 찝찝하게 지금 퇴근을 한 상태여가지고 아하. 제가 오늘 좀 이제 목요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또 목요일날은 그렇습니까? 또 제가 또 제 처지는 날이라 가지고 기분도 처지고 일도 하기 싫고 이런 날이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껏 꾸미고 뭔가 되게 중요한 날이 있는 것처럼 한껏 꾸미고 풀메이하고 완전 복장도 굉장히 아름답게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보통 제가 2시간 정도면 화장을 끝내지 않습니까? 오늘은 무려 4시간 와. 4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배가 고프겠네요, 화장하고 나면. 그리고 저는 화장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네. 출근을 딱 했더니 보는 분들마다 이제 또 오늘 뭐 무슨 날이냐 장난 아니다 뭐 이렇게 예쁜 줄 뭐 알고 있었지만 오늘 더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일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거짓말 하셨나요? 딱 보자마자 이제 분위기가 그 사무실 분위기가 이제 화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순간 빛이 쫙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뭐냐며 막 머리 떡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예쁜 척 하면서 또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또 오며 가며 사람들 그런 얘기 듣고 이제 퇴근할 무렵에 좀 약간 살짝 배고파가지고 제가 탕비실에 가가지고 이제 스낵을 하나 뜯고 있는데 한 친구가 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털썩 앉더니 정말 새로 태어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또 나처럼 또 예쁘게 태어나고 싶은갑지 하면서 또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 진짜 뭐 연예인 뺨칠 정도로 되는 요 정도로 태어나고 싶은갑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남자연예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을 하길래 또 저를 저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갖고 제가 또 스낵 하나 씹으면서 또 참 그게 쉬운 건 아니다 그랬더니 걔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뭐라고? 하면서 하시더니 지금 퇴근할 때 차 막힐 거 생각하니까 깝깝하다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 새로 저로 태어나고 싶은 줄 알았는데 날아다니는 새. 버드. 벌드. 하버드.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오긴 했는데 굉장히 좀 찝찝함이 남아 있지 않나. 뭐 사람이 뭐 근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 이런. 네. 근데 그분이 아니 거울을 4시간이나 봤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흠뻑 빠져가지고 제가.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왜 이렇게 항상 꾸미고 가면 사람들이 오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론 이게 그냥 관심의 표현이겠지만 이거 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냥 꾸미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뭔가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 모르겠잖아. 근데 아무 일 없는데 그냥 예쁘게 하고 싶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뭔가- 하시면 되잖아요. 있어. 난 오늘 예쁘게 꾸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없다고 집에 간다고 얘기하죠. 바로 집에 갈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그 말도 그냥 오늘 되게 예쁘다 하면 되는데 꼭 뭔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일 있을 때만 평상시에 꾸며야 네가 이럴 리 되는 없다. 오늘 좀 다른 날인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냥 예쁘게 꾸밀 수 있잖아, 나를 위해서. 어떻겠어요. 태어나고 싶겠어요. 저를 보고. 날아가고 싶었나 보죠. 아, 빨리 이 자리를 떠야겠다. 네. 새로 태어나서 빨리 날아가버려야 직장이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한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쁘게 태어나시려면 새로 태어나셔야 된다. 뭐 결론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를 닮았다는 얘기이신 거죠, 지금? 내가 새를 닮았다. 그런 세형이다. 조류. 알겠습니다. 조류. 얼굴이 그렇죠. 보통 이렇게 뭐 고양이상 뭐 이런 거 있는데 세상이다. 뭐 이런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군요. 되게 괜찮다, 세상. 좀 유니크하다고. 개상보다 좋네요, 개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좀 하루 종일 아름다움에 푹 취해 살았는데 마무리가 좀 그렇네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루 2주? 2주 동안 별일 없었는데요. 그래 보입니다. 어제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긋지긋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름 감기가 사실 살짝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술을 마셨어요. 술자리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마셔도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첫날 술을 마시고도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다음날. 그래서, 내가 괜히 술을 마셔서 여름 감기도 낫지 않은데, 이렇게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날 또 외지에서 손님이 오셔서 또 술을 먹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대구에 처음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뭐 대구 막창이라든지 뭔가 평소에 굳이 그걸 먹지 않지만 마치 관광객인 것처럼 또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원하는 곳들 뭐 서문시장 이런데 평소에 서문시장 가지 않지만 마치 대구 사람은 서문시장 가는 것처럼 이렇게 또 가야 되고 납작만두를 굳이 먹고 뭐 이제 그런 반고개 무침회를 먹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관광객 버전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또 이제 술을 마시게 된 거죠. 너무 신기하게도 이틀째 술을 마시니까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미친 거 거예요. 아닌가요, 결국? 그래서 차라리 이틀 연속으로 마시면 괜찮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깨달으면서 대구의 여러 맛집들을 관광객 버전으로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오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괜찮나요, 이거 오늘 양쪽? 아닙니다. 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 술을 왜 많이 마시면 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느니까 계속 훈련을 해라. 뭐 맞아, 자꾸 맞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떤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 크리에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오던데, 또 듣고 난 되게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게 느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먹는 거라고. 그런 거 익숙해져서 그냥 더 먹는 거고, 자기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이 이제 해독을 할 거잖아요. 술이 들어오면 그 간이 해독을 할 건데, 그걸 담당하는 그런 세포가 원래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게 결국 내 주량을 결정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 담당하는 애가 이제 술이 들어오면 그걸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데, 내가 그 이상을 먹으면 다른 세포들을 끌어다가 그걸 시킨다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자기만으로는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세포들을 데리고, 야 너도 빨리 해독해 부당한 업무 지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본업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얘가 해독하고 되니까 내 몸에는 되게 안 좋은 반응이 된다고 뭐든지 하더라고요. 본업에 그래서 충실해야지. 하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간다고 계속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야, 우리 정부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지금. 해독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고 있는. 이야. 역시 본업을 못하는 정부 맞춤형으로 또 과학 크리에이터까지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참. 정말 다방면으로 정부만 생각하시는, 역시 그게 뭐야니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 해외에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고. 이야, 참. 그렇군요. 제 친구 딸내미가 자기는 애국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일본어를 18점 맞아왔다고. 자기는 애국자다. 이렇게. 숫자도 참 괜찮네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자기는 정말 애국자다. 혼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 친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혼내지도 못하고 너무 웃겼다 순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돌아와서 이제 침대에 누웠더니 화가 나더라.
그리고 그렇게 센스 있는 딸내미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남의 딸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자기 딸이면 안 그럴걸요? 네. 다시 앉아봐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예전에 또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게 기억나는데 어떤 과목은 되게 잘 받는데 어떤 과목은 되게 못 받는 거 이거를 그래서 야 그러면 A라는 것도 좀 열심히 해봐. 그러니까 A가 뭐 예를 들면 18점이 나왔어요. 근데 B는 뭐 한 80점, 90점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얘가 야 A도 한 80점 정도 나오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자꾸 말하면 다 18점 맞아 올 거라고 해가지고 알겠다. 근데 됐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이렇게 삶의 얘기했다. 주도권을 쥐고 있네요. 그러네요. 멋있다. 그래서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애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좀 미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리고 정부도 뭐 철저히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하니까 뭐 우리가 안녕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 지금 뭐 비도 많이 오고 뭐 하지만 다 되게 괜찮은 상황인 거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사라진다. 든든합니다. 네, 그럼 좀 이제 이런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본 방송으로 들어보시죠. 출발. 네. 오늘 이제 또 어떤 정부를 봐야 되는데, 바닷속 정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해 바다에 어떤 정부가 펼쳐져 있었는지, 네, 같이 살펴볼 텐데요. 멸치 대왕께서 지도해 주시는, 바다 이야기입니다. 멸치 대왕. 멸치가 대왕이라고? 네, 맞습니다. 동해 바다에 살고 계신 멸치 대왕인데, 동해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 중에서 멸치 대왕께서 좀 이렇게 나이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이 순으로 이렇게 연장자 제목은 얘기를 안 해주는 건가요? 네, 연장자이신 제목은 멸치 얘기 안 대왕 하고 시작하는 건가요? 꿈 해몽 사건이라는 작품입니다. 멸치 대왕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걸 누가 해몽할 것인가 하는 작품으로 시작됩니다. 이 동해 바다에 사신 이제 멸치 대왕께서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좀 놀라운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이거 어쩐다 라고 이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기 밑에 있는 병졸들, 신하들, 이 일하는 자들에게 참 걱정일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뭐 다들 꿈을 해몽할 줄 모르니까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멸치 대왕께서 여봐라 누구 없느냐 이제 막 찾다가 이제 가자미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너 정말 이름도 당장 어디 갈 것만 같구나. 가자. 그래서 서해까지 좀 다녀오라. 그래서 서해에 있는 문어 선생께서 뭔가 좀 앞날을 예견하시고 또 꿈도 잘 해몽하시고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더니 네 동해에서 남해를 지나서 서해까지 다녀오더라. 굉장히 먼 길을 다녀와라. 방법이 없다. 내가 지금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서해에 계신 그 문어 선생께 내 꿈을 좀 여쭤봐야 되니 어서 모셔오너라. 그래서 아무리 가자미가 내가 나 동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좀 마음속으로 나를 원피가 하셨으니까 다녀오면 좀 이 왕께서 좀 어느 정도 챙겨주실 것 같다. 내가 어쩌면 이 별 2개에서 별 3개가 될 수도 있고 별 4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근데 너무 먼 거예요. 정말 그 가는 길이 동해에서만 살다가 한참 왔는데 이제 막 남해 어기고 막 한참 가는데 수많은 막 섬들이 있고 막 한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 뭐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정말 졸면서 가기도 할 정도로 정말 기나긴 그 여정을 다해서 드디어 서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문어 선생님 역시 또 책을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너무 우리 대왕께서 동해바다 지켜주시는 멸치 대왕께서 좀 이렇게 꿈을 많이 꾸셨는데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 하니까 대왕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뭐 멀리서 오셨군 하면서 그렇다면 책을 잠시 접고 같이 가도록 하세 하면서 갔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멸치 대왕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책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공항 패션을 항상 이제 들고 다니시는 어디 멀리 가실 때는 머리도 없으시고.
근데 지금 까치발을 하고 계신 문호대왕께서는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당연합니다. 항상 어디 멀리 나갈 때는 책을 옆구리에 빨간색 다 끌고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대왕님 저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 나는 이제 익식합을 할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나한테 와주셨구나.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나 진짜 너무 궁금했다 했는데 막 자기 이제 꿈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다름이 아니고 막 이랬는데 아니 가자면은 지금 내가 지금 가는데 며칠 오는데 며칠 걸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쓰고 왔단 말도 없고 진짜 갑자기 저렇게 본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내가 여기 서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거 같고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와, 나 이러다가 지금 뭐 별 3개 별 4개는커녕 그냥 이렇게 자칫하다가 보직 해임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말씀하셨죠. 내가 꿈에 말이요. 갑자기 내 몸이 저 위로 올라갔다가 또 쑥 내려갔다가 알 수 없는 꿈을 꾸었단 말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에 내 몸 위로 뭔가 눈 같은 것이 솔솔솔솔 내리는가 하면은 또 좀 있어 보니까 너무 더워서 내가 왜 이렇게 더운가 한참 생각을 했다오. 추웠다 더웠다 하는 바로 이 꿈 도대체 무엇이오? 내가 막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눈 내리는 것 같다가 김영민을? 임신. 그래서 이 도대체 무엇이오? 라고 했더니 고민에 빠졌어요. 문호 선생님께서 역시 또 책을 옆구리에 낀 채로 허허 하면서 막 이렇게 까치발을 하더니 여전히 민머리인 채로 고민을 하다가 하고 생각한 거죠. 이 높은 사람에게는 딱 원하는 멘트를 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걱정 마십시오 했더니 다들 뭐길래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막 다들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치대왕께서는 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이 된다고? 새도 아니고 용이 된다고? 새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용으로 태어난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쫙 내려올 수 있고 저 눈을 내리게 할 수 있고 저 뜨겁게 태양을 비출 수 있는 용만이 할 수 있는 날씨를 관장하고 이 수많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 멸치대왕께서는 장차 용이 되실 겁니다. 막 멸치대왕 나를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사실 그동안 좀 작고 내가 약간 좀 자존감 낮았었는데 내가 여봐라 내가 용이 된다지 않느냐면서 너무 이 기쁨에 나에게 이 말을 해준 이 선생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봐라 지금 진수성찬을 차려라 해서 이제 조개 껍데기 그릇에다가 막 수많은 맛있는 것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드시죠 해서 막 이제 문호 선생님이 막 모든 발을 내밀어서 앞다리 뒷다리를 다 활용해서 이제 맛있는 산의 진미를 다 드셨던 거죠. 그래서 술 한잔 받으십시오 하면서 막 뭐 장차 용이 되실 텐데 제가 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은 용이 아닌데 하면서 막 서로 막 덕담을 주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다들 오늘은 좀 심기가 괜찮으시다. 우리 왕께서 기분 좋으시네. 다행이다. 또 술 한잔 들어가니까 기분 좋으시네. 하면서 이제 다들 해독을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찰나에 한 명이 딱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다들 이제 막 더 다음 안주 막 들어가야 되는데 가자미가 이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지금 앉으라 소리도 한 번 안 하고 지금 너무 황당한데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지금 내 영역도 아닌 남에 지나서 서에 지나서 지금 그 사람 모셔 정말 황당하다. 나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나는 본체 만취하고 지금 자기 용 된다고 저런 게 뭐가 용이 돼서 너무 기가 차서 비웃어버린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기가 차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말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너 지금 뭐가 기가 차다고 해서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너 방금 뭐라고 했느냐? 뭐 술잔도 뒤집어지고 막 술병 엎어지고 난리 났어요. 말해보아라 했더니 아니 들어보면 모릅니까? 높은 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낚싯줄에 걸린 거죠. 저 낚싯줄에 딱 걸려서 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고 당장 잡아서 구워 먹어야 되니까 뜨거웠다가 소금 뿌리니까 눈 내리는 줄 알았다가 부치질 해주니까 추우니까 그냥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한눈에 봐도 그냥 굽혀 먹겠네요. 이제 곧 뭐 낚싯줄에 걸려서 바로 돌아가시겠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진실일지언정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을 지금 가자미가 해버린 것이죠. 뭐 곧 굽힐 텐데 뭐 지금 뭐 그럼 뭐 술 많이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깐죽거렸습니다. 다들 이제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 분위기 정말 이러다 다 죽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쟤 왜 저렇게 깐죽거려? 정말 미치겠다. 경박하다.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멸치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기분이 하늘까지 갔다 이제 완전 땅에 꼬꾸라진 거죠. 물속에 빠졌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너 지금 내 꿈을 감히 그렇게 해석했구나. 이 새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기사들을 때려서 놀랍게도 가자미에게 얼마나 심하게 기싸게 때렸는지 세상에 양쪽에 붙어있던 눈이 한쪽으로 몰아질 정도로 기싸대기를 때린 거예요. 하면서 맞았는데 눈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너무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첫 씹을 삼록 하면서 막 화가 나서는 때린 거죠. 이 미친 개! 하면서 막 때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오랜만에 듣는구나, 미친 개가. 깜짝 놀랐던 거죠. 확 패지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걸 본 망둥어가 너무 놀라서 눈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하면서 큰일 났다. 임금님 화나셨다. 지금 경로하셨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7070으로 전화하시겠다. 경로하셨다.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꼴뚜기가 너무 놀라서 그걸 보는 게 힘들어서 눈을 감추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안 볼래 하면서 이제 너무 놀라서 난 안 볼란다 하면서 이제 감추게 되었고, 메기가 깜짝 놀라서 바다 메기가 이제 입이 쩍 벌어지는 일이 발생한 이 모든 동물들의 생김새가 원래는 준수하게 생겼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모두들 생김새가 달라졌다 하는 바다의 비밀을 푸는 작품 멸치대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동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미친 게이. 영화 하시면은 일단 왕을 격노하게 하면 안 돼요. 지도자이신데 이렇게까지 화가 나시는 것은 다 밑에 사람 잘못입니다. 진짜 미친 게이는 다 아시는 거죠? 그럼요. 네. 미친 게이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근데 대구 사투리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함량에서는 안 쓰나요? 한명이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전 기억이 안 나요. 못 알아들으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다 알아들었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뭔 소리지? 뭐 이렇게 일본어야? 하면서 미친 게이. 진짜 미친 게이란 뜻이야.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자미가 게이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가자미가 갑자기 고백했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우려가 돼서 한번 이 미친 거사 뭐 이런 말이었죠. 이게 아마 경상도 사투리가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해보네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반갑네요, 진짜. 네. 그리고 게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게이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급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한국에서 최초로 동성 사실혼이 인정이 됐대요. 우리나라에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닐 텐데, 제가 오늘 기사를 최근에 일이군요. 네, 오늘 기사를 봤어요. 정확히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결혼식을 올리고, 뭐 몇 년 동안 같이 산 그 동성 부부가 건강관리보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해서 법원이 어쨌든 인정을 해줬대요. 이 사람들은 사실혼 관계라고 봐야 된다. 좀 한 걸음 나아간 그런 판결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야.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판결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거는 한 2걸음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굉장히. 거의 새로 태어난 거죠, 새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아까 제가 낮에 그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렇네요. 우리나라 좀 점점 보수화되어 가는 것만 같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교하자면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역사나 뭐 그 문화를 생각했을 때는 진짜 한 2걸음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성이라고 하는 게 언제더라? 우리 어릴 때는 보니까 동성 동본도 결혼 못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노래도 안 됐어요. 맞아. 머피 법칙. 나 아는 척하면 안 돼. 뭐라고요? 우리 형 A 뭐 동성 동본. 그런데 동성 동본. 옛날 그 신문 기사에 되게 놀라운 게 동성임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 이런 거 해갖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동성 연인이었구나 아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성 동본이어서 결혼 못한다고 자살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왜냐면 안 되니까 그냥 법적으로 그냥 진짜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동성을 진짜 뭐 예를 들면 사귀기만 해도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집에서. 정말 무슨 뭐 친척끼리 그런 불경스러운 짓을 하는 것처럼 여기셨는지.
그쵸. 참. 근데 뭐 진짜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특히나 김이박 뭐 이런 성이면 뭐 인구의 지금 거의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보면 한 세대에 그 성도 안 되던 것이 이제는 성별까지 성별까지 정말 이만큼 온 것도 굉장히 언젠가 이제 굉장하다, 우리나라 오늘 이제 2걸음 나갔지만 언젠가 20걸음 30걸음 나가면은 세상에 그때는 뭐 성이 같다고 해서 안 됐잖아 뭐 이렇게 막 옛날에 동성 결혼이 안 됐잖아 말이 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사랑하는데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야. 그쵸. 이 모든 것이 다 미친 게이 덕분에 지금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군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야. 미친 게이에서 역시. 시작된 이야기였고요. 네네. 다시 이제 동화 이야기로 가보면 갑자기 다 까먹은 것 같은데요. 저 뭐라 그랬죠? 다시 내용을 얘기 안 해준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또 놀랐던 건 꿈 해몽을 마치 스무고개처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동해에서 서해까지 가서 문어 되게 용하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뭔가 그런 꿈 해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스무고개잖아요. 뭐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뜨거웠다가 소금을 뿌렸다가 하니까 용이 되는 거다. 이거 뭐 그냥 그거지 않습니까? 뭐지 우리가 스무고개 할 때 뭐 살아있어? 뭐 생물이야? 뭐 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몇 글자야? 아 정답 용! 이런 소매용물 이렇게 할 수도 있나. 근데 그것도 진짜 서해까지 가서 데리고 온. 근데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멸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듣기에도 멸치고 대왕이라고 저 넓은 바다 고래도 아니고 약간 이제 좀 그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았을 것 같은데 너가 바로 용이다. 너의 내면에는 용이 있고 넌 장차 용이 된다 하면은 조금 좀 정당성을 확보하는 우리 막 이상하게 심지어 조선의 왕들도 막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이러면서 자기들이 용의 자손이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자손이 아니라 용의 자손이다 해야 뭔가 좀 일반 백성과 다르게 느껴지듯이 이 좀 멸치에게 좀 심한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다른 신하들이 덩치 큰 애들이 좀 보면서 약간 이렇게 조금 우습게 한다거나 그냥 걔는 웃었는데 나를 비웃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조금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럼 짰네 짰어. 문어 아하. 미리 얘기를 했네. 미리. 와서 야 너 와서 용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야 언제 어떻게 소통을 한 거야 도대체? 텔레그램 보냈어. 텔레그램 보내고 그 체리 따봉 보내고 이렇게 다 한 거지. 체리 따봉으로 그렇군요. 다 보내고 이제 지웠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내부에 조금 총질한 애가 있다. 내보내고 싶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네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라. 그럼 비대위원장 하러 왔네요. 그렇죠. 왜냐면 서해에 갔을 때 나는 문어가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서해에서 또 동해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죠. 안 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흔쾌히 책 옆에 끼고 온 거 보니까 미리 짰다. 그렇네요. 자기 출국 패션 이런 거 다 이제 나갈 거 알고 딱 책 준비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면 자리 줄 테니까 와서 말만 이렇게 이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어가 90도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야. 용이 멸치 만났을 때. 아니 근데 짠 것까지는 그렇다 치면서 뒤에 또 왜 또 다시 폭로를 한 건데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그건 얘기 안 가자미가 들으신 거 아니에요? 내용 그건 가자미가 얘기한 건데 동화 안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뭘 막 드시더라고요 아까 보면. 아까 소시지 먹느라고 가자미랑 문어가 짰다는 게 아닌가? 아니요. 임금이 내가 지금 명분이 안 서니 너가 와서 용이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왕이랑 문어랑 짰다고요? 짠 거죠.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그렇게 공격하셔도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어를 지지하지 않나요? 문어를 지지하지 않아요. 요즘에 웬만한 문어 지지하는데.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저는 자꾸 가자고 하는 가자미를 지지하는 스타일입니다. 가자. 이야, 이 정도면 이분 댓글 부대 출신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야. 제가 또 중간에 잠깐 딴 생각을 했더니 딴 데로 갔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 문어와 임금이 그 멸치 대왕이 짰다. 설득력이 있네요. 해석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럼 도저히
동해바다에는 좀 자기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없었던 거죠. 얘가 이제 급하게 정권을 잡느라고 다른 사람이 없었던 아이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내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 이 명분을 좀 세워야겠다 아하. 해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짰던 거죠. 하하.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자미가 반발을 하게 된 거죠. 이 가자미가 사실은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자기 왔는데 뭐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뭐 인사도 근데 제가 하고 아무런 말도 보기에는 안 그 하고. 동해에 사는 그 물고기들이 다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살짝 그래요. 살짝 놀래가지고 자기 얼굴의 형태를 다 바꿔버리는 정도로 애들이 그러네요. 약한 참 거 쉽지 보니까. 않네요. 지금 동해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해라고 불려야 하는 이상한 지금 일들이 있어서 지금 애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눈 돌아갈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좀 근데 나는 이게 진짜 딴 얘기인데, 완전 딴 얘기인데, 난 옛날부터 그 동해, 서해, 남해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동서남이지, 일본 기준으로는 동해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차라리 한국해라고 하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었는데 동해, 남해, 서해란 이름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너무 우리 중심이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거기에 이스트해라고 적혀 있으면 이게 왜 이스트해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가 보더라도.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평화해라고 하자 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동해나 일본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근데 오히려 뭔가 그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정말 쓸데없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지해 어떤가요? 지지해. 무너지지 않아. 문어는 지지 않는군요. 그러면 동해바다의 멸치 대왕이니까 멸치회로 해도 되겠네요. 멸치회. 죄송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왜 이 가자미도 보면 왜 되게 뭐 앉으란 말도 안 하고 뭐 나를 본체만 채 했다. 뭐 이런 인정력이 것 좀 때문에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냥 앉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거 앉으라고 안 해도 그냥 지금 앉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좀 이제 근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었죠. 그런 거지. 그 팔짱 끼고 이제 얘가 하나 안 하나 본 거지. 앉으라고 하나 안 하나 한번 봐야지. 막 이런 게 되게 쓸데없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저를 보는 느낌이네요. 저 혼자 제 세계만에 살고 있었던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다가 또 혼자 뒷북치고 했어. 그렇죠. 그런 남들은 전혀 그런 쪽으로 한 번 이제 저 오늘 약간 좀 화장 진하게 했네 하고는 그 다음부터 까먹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막 샤랄라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막판에 또 한 사건 사고 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세상에 살다가 이제 그런 그쵸. 일을 당한 게 근데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기 속으로 자기 혼자 막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막 이만큼 키워가지고 맞아.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화내고 막 이런 거죠. 그럼 만약에 가자미를 이제 왕이 그래도 총수도 너 여기 앉아라 해서 막 술 한잔 주고 이랬으면은 또 그런 직원을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냥 뭐 잘 지냈겠죠. 그리고 또 마치 용이 될 것처럼 옆에서 부추기거나. 근데 이제 또 생각해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문어가 뭐 좋은 말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어쨌든 손님이잖아요. 서해에서는 손님이고 가자미는 뭐 고생한 건 맞지만 내 직원이고 하니까 뭐 내가 이따가 나중에 그러니까 나는 해주면 그게 되지. 좀 이상했던 게 이제 다 행사가 끝나고도 만약에 대왕이 모른 척했다면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가자미는 혼자 스스로 너무 가기 전부터 막 너무 자신을 띄워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뭔가 갔다 오면 뭐 대단한 바로, 일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멸치대왕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뭔가를 했어도 했을 것 같은데 그 대우를 해줘도 해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안타깝다. 이 가자미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가지고 낮은 가자미였어가지고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보는 내내 그러면 만약에 용도 아니고 뭐 낚시도 아니라면 그 꿈을 어떻게
좀 의미를 붙여야 될지 아니면 그냥 뭐 개꿈이라고 해야 될지. 개꿈이죠. 아하. 저는 그분이 갱년기 왔다고 봅니다. 뭐 아하. 더웠다 추웠다 이런 거 보면 그건 100% 갱년기입니다. 네, 그러면 뭐 호르몬을 드시던지 뭐 아니면 그런 거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뭐 이렇게 하시던지 결론을 내셔야 돼. 그렇네요. 아, 치료가 필요했군요. 이렇게 그 무속 이런 거에 지금 기댈 때가 아니고 병원을 갔어야 돼요. 병원을 가야죠.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 그랬어야 됐는데. 그리고 또 처음에 뭐라고 했지? 뭐 위로 갔다고 했나? 네, 위로 착 치솟았다가. 그건 뭐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벌떡 일어났던 걸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낚싯줄이라고 했던 가자미 말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멸치를 이렇게 구워 먹는 경우는 잘 없지 않아요? 너무 작아. 아, 낚시에서 멸치 구운 건조리면 좀 짜증나겠네요. 그렇죠. 그 뭐 그냥 놔주겠지. 그걸 뭐 소금 쳐서까지 구워 먹기에는 너무 작지 않나. 아니면은 멸치과인데 또 되게 큰 게 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렇게까지는 말하니까 몰라서 할 말이 없네요. 아니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들 진짜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대왕 멸치가 있습니다. 멸치 우와. 대왕이 아니고 갈치가 대왕 멸치가 아니고요? 멸치. 그래서 지금 TV 지금 잠깐 이렇게 짤이 보이는데 대왕 멸치 먹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되게 큰 놈이 나와 있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러면 아, 대왕 문어처럼. 멸치 대왕이 아니고 진짜 대왕 멸치였을 수도 있어요. 네. 대왕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대왕 멸치였어. 아, 이름에 그냥 왕이 있었을 뿐이네. 그래가지고 나 뭐 부하 직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친구 관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옆에 있었던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보는 이제 멸치는 되게 조그만 거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큰 멸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아이고. 그럼 되게 가능한 걸로. 구워 먹을 수는 있다. 저도 이제 되게 조그매가지고 왜 그렇게 고리에 걸릴 그런 식으로 또 잡지는 않으니까 근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꿈 해몽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무고개였잖아요. 그 꿈에서 봤던 거를 연결해가지고 그대로, 정답 용, 정답 낚시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가 맞다고 하면 이게 꿈 해몽이 아니고 이 멸치가 예지몽을 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가장 도력이 높은 거는 멸치였던 거지. 본인. 앞날을 예견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웬만하면 그때는 이제 뭐 먹이를 물지 않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심을 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게 하면 되죠. 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수면 위로 하지 않겠다. 뭐 이야.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왕 멸치는 그런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뭐 이런 법사님이 일을 하면 되나요? 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 천공 스님이 된다. 이야.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부자가 될 거다. 아하. 근데 본인이 대왕을 할 생각 하지 말고, 대왕을 만들면 돼요. 아하. 하나 골라가지고. 손에 왕자 적어주고. 대왕을 시켜주면 되죠. 그렇죠. 저 정도 같으면 진짜 돈 좀 많이 벌겠는데 뭐 여름에 물 조심해라 이렇게 또 얘기해 줄 수도 그렇죠. 있는 거. 그럼 사람들이 또 많이 찾으면 돈은 또 많이 벌 수 있겠네. 근데 또 멸치 입장에서는 돈보다는 권력을 그건 또 멸치한테 뭐 물어봐야 본인이 돼. 이제 뭐- 그러니까 아까처럼 약은 약사에게 뭐 병원 의사에게처럼 선택을 해야지 뭐 할 건지 돈이냐 뭐냐 이거 선택해야 되겠네 멸치 입장에서. 그렇죠. 멸치가 이제 그 선택할 시기가 왔다.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이런 뭐 신기를 타고 나면 그 또 선택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해야 돼 그냥. 신기. 아 맞아 신기는 어쩔 수 없지. 네, 운명입니다. 저는 근데 옛 이야기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용이 나오면 너무 신빙성이 안 느껴져서, 문무왕 무슨 용이 되어서 자기 무덤을 뭐 바다에 해라, 너무 용이 시도 때도 없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걸 믿었을까? 그 믿었다기보다는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신비로움을 내가 나한테 대입시켜서 내가 좀 신성화. 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곰과 호랑이 정도면 그래도 있는 존재인데, 이제 곰, 호랑이를 사람이 어느 정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안 신성해지다 보니까, 눈앞에 없는 존재를 만들어서. 근데 그걸 막 하늘을 날 수 있고, 여의주를 물고 있고, 물과 불을 내뿜고,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서 했는지,
정말 이 동양의 수많은 왕들이 자기가 용의 자손인 것처럼 그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 용이 서양용과 동양용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내가 누구랑 했지? 왕자의 게임에 보면은 서양용이 나오잖아요. 뭐 딴 데도 나오지만 뭐 그 슈렉에도 보면 용 형상이 나오고. 근데 서양용은 약간 공룡의 날씬한 버전 같은 느낌, 거기에 등에 날개 달린 느낌이고, 근데 우리나라 용은 뱀이 이제 날아다니는 뱀 같은 느낌이에요. 동양의 용은. 그러니까 그 용의 모양이 다른 거죠. 그것도 좀, 근데 똑같이 용이라고 불리는 것도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번역상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왜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아, 그럼 제가 딴 데서 얘기했었나 봅니다. 유익한 방송에 가셨나 보네. 유익한 방송 네네, 가셨네. 그랬나 보네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처음 생각하게 됐을 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용을 했을 때는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이미지를 보면 동양용과 서양용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하늘을 날고 막 무소불위의 힘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신비롭고 뭐 이런 게 이제 다르잖아요. 그리고 동양용은 불을 내뿜는 게 나오나요? 여의주를 물고 가는 게 그렇게 더 많이 연결됐던 것 같은데, 서양용이 이제 불을 내뿜는 거죠.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약간 다른 형상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네, 그런 신비로운 존재. 서양의 용은 뭔가 힘이 있고 과시하고 막 제압하고 이런데, 동양은 좀 신비롭고. 그죠. 네. 뭔가 오히려 이렇게 뭔가를 수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더 있는 것 같고, 대신 서양용은 정말 공격하고 뭐 이런 느낌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 결론에 너무 안타깝게도 이 가자미는 눈이 한쪽으로 붙어버리든, 너무나 이제 신체적으로 눈이 한쪽으로 몰리면 얼마나 불편하고 민망하겠어요. 그리고 또 망둥어 같은 애들이나 꼴뚜기 같은 애들이 그렇게 이제 눈이 튀어나오거나 눈을 아래로 감추는. 망둥이나 꼴뚜기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가자미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자미가 거의 유일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물고기 중에 누워 있을 수 있는 물고기 아닌가요? 물고기들은 안 되지만 가자미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렇네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잘 된 거 아닌가요? 그게 제일 안전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반대쪽을 못 보니까 그렇죠. 차라리 땅바닥에서. 바닥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니까 본인 안전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자기가 잘 때 이제 좀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렇네요. 눈짜리 보고 다리 뻗을 수 있네요. 그렇죠. 하하. 그렇죠. 물고기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안 자요? 물고기는 잠을 자지 않아요. 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자는 거 아닌가요? 그 자세를 멈춰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검색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물고기는 잠을 자지 않는다. 다만 멈춰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이고 피곤할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면 더더욱 누워 있으면 좀 쉴 때도 누워라도 있어야지. 아이고. 잠도 못 자는데. 그럼 이제 가자미가 저 서해까지 갔다 왔으니까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네요. 실제로도 어떤 물고기는 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물고기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잔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대표적으로 고등어, 참치, 다랑어 이런 애들은 상어들도 심지어 잠을 자지 않는다. 아이고. 근데 이게 완벽하게 밝혀진 것 같지는 않고. 알 수 없나 봐요. 알 수 없나 봐요, 우리가. 이게 수족관이 이 물고기들에게 참 스트레스인 공간이긴 하지만 한쪽에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자는 게 아니었군요.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잠이라는 기능이 각성 상태 동안 겪었던 일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물고기들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네요. 근데 그거는 지능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떤 기억력에 대한 부분은 또 지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단순한 곳에서 단순한 활동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기억하고 정리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자미는 이 서운함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한 거죠? 그럴게요. 그래서 가자미는 잠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좀 쉬어야겠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밝혀졌다기보다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나와져 있는 거 봐서는 근데 우리 지금 현재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지 않다라고 않는 물고기들이 더 많은 걸로.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겠죠.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건가 봐요, 물고기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정말 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되는 정도의 휴식을 취해야만 생활이 가능하고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정도 멈춰있는 것 정도로도 충분히 어떤 회복할 다음날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상태인가 봅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멸치대왕이 그래도 지금 그래도 본인이 왕이고 뭐 명령에 따라서 밑에 신하들이 움직이고 상당히 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자기보다 더 자기가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경로를 하실까? 이렇게 두들겨 팰 정도로 꼭 용이 안 돼도 지금도 좋잖아요. 용 굳이 안 돼도 지금도 자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아까 뭔가 탄핵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탄핵시켜야 된다. 너 이제 끌려 나온다. 너 청원이 지금 100만이 넘었다. 100만이 넘어, 140만이 넘었다. 해서 이제 그러니까 초조해진 거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때렸군요. 불안감이 엄청 찰지게 때렸는데 크구나. 찰지게 그런 게 아닐까. 연결이 되네요. 그렇군요. 경로하고 이런 그렇죠. 이제 사람이 이제 불안함에 그 방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경로. 이렇게 화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다 짠하죠. 대왕도 짠하고, 이 가자미도 짠하고, 그렇죠. 이제 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안이 있다 보니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정말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막 꽂혀가지고, 나한테 왜 저러지? 막 이렇게 되는. 하필 또 방금 너무 이제 기분 좋은 말을 들었고 또 술 한잔 기분 좋게 하는데 옆에서 깐죽거리니까 더 짜증날 수 있겠네요. 이틀 연장 먹었으면은 몸도 마음도 개운했을 텐데. 괜찮았을 건데. 그 전에 하루 더 먹었어야 됐어요.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내용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근데 많네. 이제 이렇게 왜 그 가자미처럼 굳이 안 해도 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상황에서 좀 참아도 되고 뭐 굳이 뭐 그거 낚싯줄이네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한다고 해서 뭐 자기한테 딱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그런 남의 단점을 계속 지적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있으면 참 정말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진짜 피곤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기운이 쭉쭉 빠지죠.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친구가 없어가지고 뭐 딱히 저는 그렇군요. 뭐 대화- 방금 부정적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제 이런 말에 기분들이 어떠신가요? 기운이 쭉쭉 빠지네요. 그렇군요. 저희는 이모가 저희 집에 무슨 전자제품을 사면은 그건 뭐하러 사노? 이렇게 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필요해서 산 건데 뭐 예를 들면 건조기 이런 건 다들 막 만족도도 높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하러 사노?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도 이모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 박전현님 말씀하시니까 이모분들하고 이모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여행을 가면은 이제 저희 가보자 그러면 저 가려고 하노 뭐 귀찮고 뭐 볼 것도 없고 뭐 저 말라고 하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비싼 그거 왜 오신 겁니까 여행을 도대체? 뭐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집을 나오신 건지. 그냥 집만 나오고 싶었다. 그러신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자 하면 저 말라고 하면 뭐 아무것도 없다 하면 볼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어른들이 이제 밖에 나가셔서 좀 이렇게 좀 직설적인 말을 하는데 너무 옆에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을 좀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막 뭐 밥을 먹으면서도 현지식- 너무 짜네, 맞아. 비싼데 이거 와가지고.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은 이 집에 뭐 돈 주고 먹어야 되나?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제일 심한 것은 마지막에 물 드시더니, 아유, 물이 제일 낫다. 뭐 이런 아니, 특히 제 그 말이 친구들이 사실일지라도. 시어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외식을 하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은 그런 말을 많이 들 때가 너무 짜증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껏 준비해가지고 했으면 그냥 아이고 덕분에 잘 먹었다라고 맛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늘 위해서 해주면 될 텐데 이 돈 주고 이렇게 먹는 바에 차라리 집에서 먹는 게 낫지 뭐 진짜 마지막에 물이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설적인 게, 본인에게 만족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 말은 전달해서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의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또 그런, 모르겠어요. 난 진짜 사실 난 그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준비한 거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뭐하러 이런 대화도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얘기하면 서로가 다 기분이 좋아질 건데 참 그렇게 해서 모두의 기분을 망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걸 보면 솔직한 게 꼭 옳거나 선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상황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저는 그 적당한 거짓말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군가를 해할 목적이 아니거나 근데 또 이렇게 정의 내려도 안 돼, 사실. 그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어는 일종의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문어는 제가 봤을 때 모르는 애 같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같아. 아무리 진짜 알아! 그래도. 네. 변호인이 지금 와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네, 문어는 절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어는 그냥 술 먹고 싶어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술 잔뜩 내오더라, 이 인간. 그냥 가서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놀러 그러면 이제 최고의 찬사를 했네요. 딱 기분 좋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분인 거죠. 당신 지금도 좀 높은 자리지만 더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올 때부터 맘 먹고 왔을 거예요. 무조건 좋은 얘기 해줘야지.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꿈을 꿔도 상관없다. 무조건 운동이 된다. 본인이 용될 꿈을 갖고 있구만. 어떻게 용이랑 연결시킬까만 고민하고 온 거죠, 이제. 무슨 꿈이지? 이거를 다 용이랑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온 거죠, 이제. 잘 하셨다. 본인 역할을 잘 하셨다. 그게 현명한 것일 수도 있군요. 그렇죠. 사실 정답이 없는 거니까, 꿈에 대한 해몽은. 그렇죠. 그건 뭐. 그리고 뭐 나중에 뭐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뭐 그걸 뭐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용이 안 됐잖아. 이렇게 할 리는 없으니까. 네. 언젠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직 때가 안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좋은 얘기를 진실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멸치 대왕이 긍정적인 걸 가지고, 뭘 잘해서 또, 용에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긍정적인 효과를 그렇죠. 나타내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긍정적인 얘기 들으면 그렇죠. 긍정적인.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SK텔레콤에 뭐 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렸었는데. 띵띵띵띵.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나눈 거는 뭐, 또 되게 친절한 척 하면서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또 따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친절한 목소리와 뭐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셔서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일부러 따로 문자를 하나 더 남긴다면서 감사드리고, 뭐 다음에도 저를 찾아주시면 뭐 어떤 일이든지 뭐 제 일처럼 나서서 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아침부터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괜히.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전혀 상관도 없고, 그리고 딱히 뭐 내가 그렇게 친절을 베푼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볼 일만 보고 끝을 냈었는데, 생각 외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폭언을 많이 들으시는가 봐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근데 이제 그런 문자, 아무 의미도 사실은 딱히 그렇게까지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문자 하나에도 아침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기운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긍정적인 또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분이 보고 싶어서 내일 한번 더 전화를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그럼 이제 그분은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이 사람 진상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분의 하루. 그리고 이제 그 번호에 기록을 하실 거예요. 또 전화 온. 그렇죠. 안 하는 걸로 따로 요 정도 문자 보내지 말 것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멈추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어떤 문자 금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요즘에 또 이 방송이 나갈 때 되면 이미 이제 끝났을 건데 신들린 연애라는 그 연애 프로그램이 최근에 좀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친구가 이제 재밌다고 보라 그래서 보기 시작했다가 지금 서로 되게 욕하고 있거든요. 막 야, 이 뭔데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게 컨셉이 뭐냐면 그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타로를 보시는 분들, 사주를 보시는 분들, 이런 그 젊은 무속인들이 나와서 연애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각자 뭐 이렇게 서로 사주도 맞춰보고, 뭐 이렇게 타로 점도 쳐보고, 또 뭐 신점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내 운명이냐, 누가 내 운명일까를 그 점을 통해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내 운명은 사실은 이 사람인데 끌리는 건 이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점에 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점이 안 좋게 나왔어.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울고 막 상처받고 그래. 점이 안 좋게 나온 걸로. 우리가 같으면 애초에 그 점을 보고 있을 시간에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서로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나는 내 감정은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 상황을 다르게 바꿔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업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도 강하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대신에 점을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것도 점에서 계속 부정적인 게 나오니까 안 될 것 같아, 안 돼, 뭐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다. 보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말이 가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정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옆에 있으면 진짜 기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멸치대왕은 이제 그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귀싸대기를 때려버려버렸어. 그렇죠. 네. 바로 그것을 해결해버렸네요. 사실 그냥 귀싸대기를 때렸다는 얘기는 그 말을 신경 쓴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죠. 흘렸어야 됐는데 그냥 허허 그래 아니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이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이제 그만큼 반응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두려워서 이제 그 말을 못 잊어요. 이제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잊어볼 수 없어요. 아이고. 그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도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을 옆에 일단 안 두는 게 좋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흘려보내는 필요가 있다. 그게 나한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출연자분들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기획할 때 자문해줬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나와서 뭐 에피소드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하겠다고 온 사람의 궁합이 안 좋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날짜도 다 잡고 한 사람들한테 그런 그렇네. 얘기 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너무 근데 절망적이겠다. 날짜 잡았는데 갔는데 상금이다 막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들의 점은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그 아이 인생이 앞으로 갈 길이 뭔데 어린아이에게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모한테도 안 좋고 아이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은 아이의 그 점은 안 봐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런 거는 괜찮긴 한데 당장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과 운명이 달라진다 하면서 거기서 망설이는 거는 참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보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아마 우리와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운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지. 아마도 그거를 그렇게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무속인들이 이제 뭔가 앞날을 예견할 수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가정사에도 뭐, 자기가 이룬 가정에도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돈을 떼이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뭐 앞날을 뭐 예견하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하나를 다 알게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또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개개인의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알고 조심하려고 점을 보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을 하면. 항상 조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것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겠다. 그리고 삶의 상당 부분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을 텐데, 계속 물어보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왔던 출연자들이 계속 타로로 점 보고 뭐 오방기로 점 보고 그러고 있어요.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할 시간에 가서 쟤랑 얘기를 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재밌네요.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다 끝났을 건데 어떻게 커플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재밌어서 시즌2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뭐 이렇게 딱히 실제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외국에서 보고 있는 거라. 근데 출연자들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통 사람과 그 무속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조래님은 이제 다 드셨나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요즘에 외저래님 이제 여름 휴가 가기 전에 몸매 관리 하신다고. 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름 휴가 때는 그냥 벗고 다닐 생각입니다. 꿈만 이제 꾸고, 이제 아마 제가 평생 이 최저의 몸무게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휴가가 마지막으로. 지금 몸무게가 그러면 한 살 때보다 많은 건가요? 한 살 때보다 조금. 한 살 때 제가 좀 이렇게 우량아로 태어나가지고, 당시에. 그러셨구나. 네, 어머니께서. 세상이었군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건강하게 드셨겠네요. 네,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키우고 되게 많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하나는 정말 타고 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최고의 쇳덩어리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어머니 휴가에 목숨은 괜찮으신 거죠? 그 고생을 하고 나니까 뭐 못할 일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세포들도 생전 처음 느껴보는 걸 느꼈다가 그때 엄청 경험을 하고부터는 뭐 웬만한 그런 것들은 뭐 그냥 한 손으로 참는다 하더라고요. 두꺼비 같은 애가 태어났군요. 예, 그래서 각자가 이제 좀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참 좋지 않나. 그래서 그때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휴가 때는 이제 뭐 거의 몸에는 걸치지 않고 새로 태어나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못 걸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걸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새는 털이 덮고 있어서 안 돼. 난 다 벗고 다닐 거라 가지고 지금 일단 새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휴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이렇게 싱가포르 가서 철인 3종 경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밥 많이 먹고 와도 괜찮아요. 제가 사실 이제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데리고 여행 간 적이 좀 많이 있는데 같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다이어트 여행이었다. 갔다 오면 살이 빠져요. 보통 여행 가면 다들 많이 먹고 해서 이제 살이 쪄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는 좀 몸을 관리해서 왔다가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도로 이제 쪄서 가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오면 빼드립니다, 이제 다. 빼는 거는 살만 빼면 발톱을 뺐다니까. 내 발톱 어떻게 할 거냐고. 머리카락 이런 거 다 빠지는. 발톱이 되게 무게가 많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돈도 빼드리고. 다 빼요. 나는 살 정도는 빼면 좋지 하고 갔더니 발톱 빼고 돈 빼고 뭐 다 빼고. 50만 원이고. 네, 그 이후로는 다시 나 같이 안 간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다 다이어트를 해드리죠. 그 발톱을 갈 때는 이제 뭐 가방도 다 가볍게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웬만하면 발톱이 빠지면 가벼워지는군요. 그렇죠. 그럼요. 발톱이 너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되게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저 발이 너무 무겁다, 다리가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 그 발톱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하. 그렇습니다. 사람들 잘 모르는 부분. 저도 빠지고 나서 알았거든요. 발톱이 이렇게 무거운 거였구나. 빠지고 나서 알긴 했는데, 근데 무거우면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무게 때문에 고민인 분들, 오늘 이제 발톱을 한번 고려해 보셔라. 네네네. 하지만 굉장한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보다는 발톱을 빼는 고통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꼭 그 중에 해야 되나요? 고문관 출신인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르마 이모님께서 뭐 취향 저격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게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이 아니죠. 생각보다 이상한 거 다 빼간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겠으시면은 이제 타로 한번 보셔가지고 가도 될 건지 안 건지 그런 거 운명과 내 마음과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는 길이 차가 막힐 것 같다 그러면 새로 태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 그리고 뭔가 이렇게 타로를 봤는데 위험하다고 한다 그러면 철저히 준비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그렇네. 없네요. 걱정할 그렇네.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술 취한다 싶으면 다음날 더 먹으면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타로가 결과가 안 좋다. 경로하면 됩니다. 아하. 네, 기사를 때리면서 미친 개인가? 미친 개이네, 미친 개인. 네. 정말 무익하다, 정말 무익해. 어떻게, 더 이상 무익할 수가 없다, 우리 방송은. 야, 우리는 발동을 빼면서 걱정도 빼는 방송.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이익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네. 무거워요. 여기 자꾸 이익 있고 유용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무거워집니다, 사람이. 그렇죠. 다 가볍기 위해서 그걸 다 빼야 돼요, 이제 그럼. 그렇죠. 우리는 결국 무에서 출발해서 무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무너지지 않아. 이거 정말 청취자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다. 우리가 무익함을 추구하는 이유를 아실지 모르겠네, 깊은 뜻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우리 얘기죠, 얼마 안 우리. 되는,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볼까요? 무너지지 않아. 네, 표정은 왜 저런가요? 여름 휴가 잘 보내고 그러면 또 만날 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아마 가을쯤 올라오죠. 요즘 날씨가 좀 싸늘해진 것 같더라고요. 좀 춥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예. 많이, 네. 많이 추워졌죠. 네. 긴 팔 잘 챙겨 입으시고. 네네. 자, 그러면 또, 추위가 됐건, 더위가 됐건, 뭐, 홍수가 됐건, 철저히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네. 그리고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